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꽉 막혔고 또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증거겠죠. 정말 모든 게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번에 우리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발로 뛰시고 정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해결하고 또 복지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국회의원 우리 김용태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 주민을 위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용태 의원은 매달 2차례씩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원의 날을 열고 있다. 수천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현장 복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귀 기울이게 된 김용태 의원. 그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네, 화면에서 잘 봤습니다. 오늘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 뵈니까 제가 젊은 의원님이네요. 예.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의원님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 취미를 정말 이렇게 마라톤, 그 농사짓기가 취미더라고요. 뭐 예.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뭐 보통 달리기 하면 뭐 운동장 몇 바퀴 도는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마라톤 이론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이론을 이제 밤새 들여다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실험을 해보니까 네. 평소에 제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배를 뛰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론이 매우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습득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에는 정말 풀코스도 뛰고 그랬는데 네. 뭐 정치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떤 뭐 꾸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농사 짓기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제 지인이 네. 서울 근교에 조그만 농장을 하나 구입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선생님이신데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새벽 4시에 이제 출발해서 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하기 전에 한 네. 8년 동안을 계속 매주 안 빠지고 농사를 지러 다녔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예전처럼 다니지 못하죠. 네. 그렇지만 제 후배들 계속 농사 졌던 친구들은 계속 다니고요. 네. 저도 종종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네. 농사를 가서 짓는데 그렇게 사람한테 활력을 줍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제가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 할지 모르지만 네. 이거 이후에는 꼭 농사를 업은 아니지만 네. 꼭 다시 취미를 살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용태 국회의원님 뵈니까 정말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낌이 받는 게 오늘 모신 이유가요. 사실 네. 소통이라는 주제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을 좀 발로 만나고 또 들어주시고 해결하고 이런 소통을 주제로 해서 모든 거를 복지에 먼저도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민원의 날이라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정치분들이나 뭐 행정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이 계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양천을 지역은 네.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네. 저희 동네는 항공기, 소위 네. 비행기가 하루에 240대씩 네. 저희 머리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항공기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엄청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싸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주택 가격이 싸니까 서민들이 네. 와서 모여들 사시죠. 네. 제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네에 가장 낮게 살고 계신 분들. 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갖가지 사연들이 많죠.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민원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의원 이것저것 뭐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다 소용없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자기하고 상관 있는 일이 네. 중요하구나. 물론 뭐 정치가 이제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나라 네. 전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주민이 저한테 하셨던 말, 자기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소용없다. 이 말이 정말 쇠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려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국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국민이 달나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네. 우리 동네, 우리 양천을 지역에 계신 분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우리 동네 주민의 걱정이 네. 무슨 유별나서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평균 서민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도 똑바로 하자라고 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민원의 날을 시작했고요. 민원의 날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횟수로 5년째가 되었고 네. 바로 어제 했습니다. 네. 제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아. 예, 민원의 날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는데 네.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개방하고 네. 저와 저희 전 직원 그리고 저 같이 정치를 하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모조리 나와서 네. 상담을 하는데 어제부로 86차를 진행했습니다. 80차. 그러니까 2주마다 86차면 어느 정도 된 거죠? 지금 이제 횟수로 5년째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네. 그 들어온 민원 건수가 네. 약 한 4천여 건 정도 됩니다. 다음에 다녀가신 분은 한 7천 분 정도 되시고요.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예. 정말 우리 김영태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시기에 어떤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고 뭐 5년 넘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 진정성도 담보가 되네요. 근데 사실 의원님 요즘에 세모녀 사건, 복지 네. 사각지대 이런 거 보시면서 뭐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모녀 사건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 악용하는 거 이런 거를 네. 그 걱정 때문에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렵다고 눈 감고 네. 다음에 기준이 흔들린다고 외면하고 하지 말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게 들여서 방안을 만들어 보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유, 사실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네. 근데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실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뭐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없다. 네. 예. 오늘 우리 저기 복지TV 오실 때도 예. 수행도 아무도 안 하시고 집쳐 오셨어요. 예. 예. 본인께서 이렇게 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이렇게 소탈하시고 서민적이시고 정말 이렇게 민원의 날들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분 같은 분들이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정치를 하면서 또 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는지 느낌이 어떠세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대학생이 자기 숙제가 있대요. 네. 숙제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오는 숙제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의 날 할 때 와라. 아. 그래서 이제 민원의 날 쭉 하고서 네. 저희 사무실 앞에 순댓국집 있어서 네. 순댓국집 가서 이제 순댓국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참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국회의원도 이 멀쩡한 사람은 멀쩡하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친구이고 네.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다. 네. 국회의원이 무슨 뭐 별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직업이고요. 네. 똑같은 생활인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욕을 정말 매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국민들 중에도 국회의원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찾을 일을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이 남보다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해서 보람을 찾으면 네. 뭐 나름대로 제 스스로 이제 성취감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자식들한테도 하여튼 뭐 떳떳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은 이것저것 저를 위해서라도 네.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거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사실 동기라는 게 있고 계기라는 게 있고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김영태 의원님은 이 정치에 들어오실 때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요 네.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순박하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신데요. 네. 약주를 좀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네. 입원하셨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주말이었어요. 네. 의사가 소위 이제 주치의죠. 네. 의사가 이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한 거예요. 소위 일요일 날 아무런 조치를 못한 채 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하다가 수술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죠. 저희 집안이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큰 병원하고 싸워봤자 진다.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정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계속 몇 년 할 텐데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 높고 이 재판 누가 하겠느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장례비나 좀 받고서 네. 물러나는 게 낫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측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원 측에서는 뭐 예의 그렇게 나오죠.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네. 우린 책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병원에 있는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미국 어디 가서 박사학위 한 의사들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때려 엎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막 부검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변사 사건이 되면서. 네. 저희 이제 작은어머니는 부검은 안 된다. 사람 어떻게 두 번 죽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검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청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검찰청 찾아갔더니 당직 서야 할 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검사님 찾지 마라. 괜히 엄한 상처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달라고. 네. 근데 뭐 끝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된 연후에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거니까 네가 잘 많이 배웠을 거다 이번에. 근데 저는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반드시 네. 나중에 정치를 해서 이런 거 다 바로잡겠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그때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가르친 거는 세상 물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이 이러이러하니 이걸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때 처음으로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정말 누구가 소개해서 너는 정치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우리 김영태 의원님. 그러니까요. 더욱더 이렇게 느낌이 우리 복지TV에 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보잖아요. 근데 또 민원의 날에서 또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이럴 때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민원의 날에 많이 오세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근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왜요? 있는 사무실이 3층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우리 양천을 지역에는 웬만한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다 건물들이 낮고 그러면 제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층에는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요. 임대료가요.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특히 저희 사무실에 억세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날 오시면은 저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오시면은 순간 제가 막 우리 3층에서 상담하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발로 뛰면서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오늘 김영태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정말 다가가는 소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런 게 복지의 첫걸음이 아닐까. 해결이 안 되더라도 먼저 들어주고 다가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 정말 오늘 저희들이 큰 힘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제 정치도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정치를 하면서 복지에 대한 신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 사실 소외계층이고 또 약자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모든 일들 네. 이런 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장애인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노인이 돼요. 그렇죠. 노인이 되면 노인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 되지 않겠어요. 네. 이 장애인 문제도 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순간 네. 장애인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다들 바보죠, 뭐. 네. 본인은 평생 단 한 번도 안 다치고 살 거라고 자신들 하는 거예요. 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장애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저도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네. 제가 2년 반 전에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암 수술이요? 네. 네. 이 왼팔 상완골 네. 이 뼈 안에 네. 7cm짜리 종양이 발견돼서 악성 네. 종양이 제가 뼈를 10cm 잘라내서 뼈 안을 완전히 깎아내고 그 사이에 뼈 시멘트를 채우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장애가 온 게 아니라 네. 그 뼈를 완전히 잘라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네. 어깨 회전근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네. 절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회전근이 절단되면 이 소위 왼팔의 이제 어깨 움직임 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죠. 저는 현재 이게 재활을 보름만 안 하면 완전히 굳습니다, 근육이. 그러다 하루에 무조건 30분씩 이 재활을 안 하면은 네. 굳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남달라지더라고요. 이 작은 불편도 이렇게 정말 힘든데 네. 더 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황당하시겠구나. 네.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비장애인들한테 물론 싸워야죠. 비장애인들은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주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세상 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다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실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신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 늘리면 늘릴수록 좋죠. 네.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처럼 네. 어려운 동네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는 많이 늘으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네. 세상사 복지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복지는 똑똑한 복지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그처럼 세모녀의 그런 슬픈 네. 슬픔과 고통을 메워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복지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즐겁지 네. 그냥 받아먹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적절한 선을 찾을지 네. 제가 이런 말은 제가 꼭 이렇게 합니다. 똑똑한 복지. 똑똑한 복지. 뭐 영어로는 이제 뭐 스마트 웰페어라고 할 텐데 저는 네.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어려운 분은 어려운 대로 잘 이렇게 최소한의 소위 인간으로서 존엄을 네. 보장받는 거 하나. 네. 아니, 보통 분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죠.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다만 순간 위기에 처했을 때 좌절로 빠지지 않고 이분을 무언가 옆에서 서포팅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에 아주 유연한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하늘아래 어느 나라가 딱 맞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만의 이제 똑똑한 복지를 찾아서 계속 노력해야 할 때죠. 네.
우리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양천 의뢰의 지역을 두고 계시는데 또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의정활동 많이 하다 보면요 이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자제분이 몇 명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아들 하나,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네. 딸하고 아들이 우리 의원님 볼 때 우리 아빠는 몇 점이라고 가끔 얘기하나요? 네? 잘 봐주세요? 네?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러나요? 저는 제가 물론 보통 아빠들보다 못하죠. 시간이 물리적으로 잘 안 되니까요. 네. 다만 아들한테는 그거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네. 이건 지켰습니다. 저희 아들하고는 제가 목욕을 어떻게든 매주 한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네. 제가 자전거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다 가르쳤습니다. 네. 그게 자랑입니다. 아유. 예. 정말 이렇게 먼저 민원의 날을 계속 하고 있듯이 또 우리 자제분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목욕도 같이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는 그런 아빠. 예, 이런 게 사실 국회의원을 떠나서라도 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보기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요, 같이 할 수 있는, 뭐, 권위적인 부분들도 뭐 그런 거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오늘 김용태 의원님을 모시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권위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정말, 복지를 말하다도 우리가 다가가는 복지, 또 똑똑한 복지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도 함께 우리 공유를 해봅니다. 자, 끝으로요, 예, 우리 의원님.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또 2014년도 예, 마지막으로 큰 계획이 있다면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뭐 따로 없습니다. 제가 2012년도 네. 제 선거 이제 슬로건이었죠. 네. 제 선거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네. 언제나 당신 편 김용태입니다. 네.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뭐 단순 무식한데요. 제가 2013년도 계획이 아니라 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저희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나 당신 편 김용태입니다.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가 저의 매일의 매주에 매달에 매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정말 뭐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을 칭찬하고 뭐 피하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건방지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오늘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오늘 좋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가가는 마음을 열어놓는 그러한 소통에 예, 우리가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용태 의원님 모시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오늘은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